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파이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전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고 해설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 컨퍼런스 콜과 결합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분기가 어떻게 마감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을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림이 하나도 없어서. 네. 아마도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두 개에 걸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학자금 대출 넘어서 개인 대출 및 주택 대출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고요. 재무제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번 분기를 견인했던 건 개인 대출입니다. 여러모로 변수가 좀 많았지만 이 대출의 다각화로 인해서 소파이가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소파이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교차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강조하고 있는 건 소파이 인베스트, 소파이 머니, 소파이 신용카드가 소파이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의 교차 판매를 꽤 많이 주도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갈릴레오를 인수함으로써 제품을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객들의 응대나 아니면 고객들의 요청에 더 빠르게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3분기에 기록적인 재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 서비스 부분의 3분기 매출은 약 1260만 달러고 소파이 인베스트나 소파이 머니, 소파이 랜턴인데 랜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대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대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소파이가 그런 경우에 다른 파트너들을 소개해주면서 대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고 소파이 신용카드 등 5개 서비스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택대출 쪽에서 마케팅을 더 추가했다고 하고요. 소파이 인베스트에서 시간의 거래를 시작했고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로빈후드도 그렇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매출이 그렇게 고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붐이 조금 식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에는 분명히 좋아질 건 맞으나 저번 분기나 저저번 분기에 굉장히 붐이었던 때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때에 비해서 주춤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쪽에서의 투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7개 새로운 암호화 코인을 도입해서 지금은 총 28개라고 합니다. 이는 연초에 5개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수치고요. 앞으로 이쪽에서의 매출이 좀 잘 나와줘야 소파이 금융 서비스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결합한 또 다른 금융 서비스 상품이 추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갈릴레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경쟁사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가 좋고요. 이 투자한 내용들이 이 경쟁사로 본다면 뭐 되게 쓸데없는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은 거의 같지만 대부분 인건비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갈릴레오도 역시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예측을 하건대 네, 이 갈릴레오에 대한 이 막대한 투자나 지출이 결국 소파이의 매출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NFL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모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소파이 스타디움에 대한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중계된 TV 광고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TV 스포츠를
홍보를 통해서 약 5억 회 이상의 노출을 유도했다고 하고요. 계속 이 소파이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컨퍼런스 콜마다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약 77만 5천 건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참여를 유도했고 결국 이 참여를 유도했다는 건 소파이를 접하고 이용해 볼 수 있는 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니면 언급을 하거나 여러모로 소파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더불어서 교차 구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소파이가 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제가 멤버스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뭐 기사를 읽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여러모로 방법들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교환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고 있다는 건 이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번 유입된 고객을 굉장히 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물론 비용을 쓰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의 확보나 매출의 증가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비용도 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앱 다운로드 순위를 높였다고 하고요. 마케팅 효율을 굉장히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는 소파이 머니 인베스트 소파이 신용카드가 교차 구매의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고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소파이를 이끌 것 같은데 저는 소파이 신용카드에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파이가 투자하고 뭔가 돈을 저축하고 이런 기능으로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되면 예금 사업을 할 거고 현재 투자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유입이 될 텐데 지금 소파이가 더 열심히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비 쪽이거든요. 소파이가 본인들을 정의할 때도 대출하고 소비하고 뭐 저축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지출 쪽에서의 소파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소파이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역시 이 신용카드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차터를 뒤에서 언급하긴 할 테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뱅크 차터 신청은 잠재적으로 자금 조달 및 유연성을 굉장히 높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대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이 좋아질 게 분명하고요. 네, 근데 따로 뭔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개인 대출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엄격한 신용 기준을 고수했음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 기준을 낮추지 않은 채로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짚을 건 얼마 전에 있었던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새로운 신용 모델로 더 많은 대출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의 성장이 좋아질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뱅크 차터가 돼서 본인들의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높은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소파이가 아마 몇 분기 안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했던 건 주택 관련해서 금리가 높아졌고 이런 혜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소파이 머니에서 120만 개, 소파이 인베스트에서 120만 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이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4분기에도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질의응답 부분인데요. 이번 분기에 출시한 새로운 코인의 영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살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물론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걸 서비스로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암호화폐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있고 또 그걸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회사가 결정을 하고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시 출시한다는 걸로 본다면 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또 회원들이 원하는 것대로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게 좀 소통이 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회원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역시 있어서 굉장히 좋고 다만 거래 활동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매출이 뭐 로빈후드도 그렇지만 좀 감소하는 추세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사업들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상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좀 저성장이.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던 뱅크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답변이 되게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뭐 언제 될 거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된다 안 된다였는데 일단 된다는 아니었고 안 된다인 거잖아요. 이번 분기에 안 됐으니까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 언제 될 거다,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요런 내용만 담겨 있고요. 뭐 진전되고 있는 게 고무적이고 피드백이 건설적이다. 이런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떡밥은 뱅크차트 떡밥은 다음 분기 컨퍼런스 콜로 아마 넘어간 것 같고요. 내년 한 2, 3월까지는 별일 없이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는데요. 파가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들의 신용을 좀 관리해주고 고객들이 제대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추가적으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라고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이 파가야와의 신용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더 안전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서로에게 좋은 건데 이 파가야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제가 꽤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역시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파가야와의 협업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것도 한 13분 나왔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Q&A를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